안녕하세요. 관심 종목에서 카카오페이를 클릭합니다. 다시 들어올리는 걸 보고 매수하는데요. 타점을 보니 정확히 뇌동매매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동매매라는 걸 증명하듯이 한호가 위로 올려서 추격 매수까지 합니다. 기다리면 될 텐데 무엇이 조급했는지 일단 체결부터 시키고 보죠. 홀딩하다가 매도했기 때문에 녹화 영상은 없는데요. 결국 수익 구간에서 고점 매도를 못하고 평단가 밑으로 내려온 뒤 손절하게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두 번 매매했는데요. 최종적으로 75,000원 손실을 찍게 됩니다. 카카오페이 매매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아침에 매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종목이 없다 보니 카카오페이로 손이 간 부분입니다. 결국 손실을 봤죠. 둘째는 정확한 타점에 매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셋째는 대형주임에도 받치는 눌림목 매매를 하지 않고 위로 올려서 매수한 점입니다. 종합하면 대형주라서 빠른 매매를 선호하는 제가 매매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카카오페이를 정확하지 않은 타점에서 게다가 올려서 위로 매수한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실수가 합쳐져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원칙을 전부 지켰음에도 손실을 보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짓을 하다가 손실을 보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나니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간의 내전이라는 뉴스 기사도 나오게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오늘 11월 3일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더 이전에 먼저 상장했죠. 8월 6일입니다. 인상적인 건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는 날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마이너스 7%로 음봉 하락 마감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사업의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죠.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만을 주요 영업망으로 운영하는 무점포 형태의 디지털 은행을 말합니다. 점포란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을 말하는데 무점포란 이런 곳이 없다는 것이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점포의 점이 가게점, 상점점을 말합니다. 무점포는 가게가 없다는 거죠. 영어로는 샵, 스토어를 말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왜냐? 디지털 은행이기 때문이죠.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카카오뱅크와 내전을 벌인다고 평하는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이번엔 카카오페이의 사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을 소개하는 반면 카카오페이는 핀테크를 먼저 소개하면서 사업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핀테크 서비스 분야로는 결제와 송금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카카오페이입니다. 보통 카카오페이는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로 소개됩니다. 결제와 송금 분야의 업체 수는 83개사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카카오페이가 이기기 위한 전략을 사업의 내용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쉬운 말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보통 공시에 있는 사업의 내용은 어려워서 보기 힘든데 카카오페이의 내용은 술술술 익힙니다. 여기 보면 기능을 찾기 편하고 이용함에 있어 복잡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등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역시 언행일치하는 공시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죠. 공시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데요.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는 직원도 카카오페이의 전략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있어 보이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게 아니라 투자자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거죠.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의 사업은 결제와 금융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 중 비중이 큰 건 결제 사업입니다. 결제 사업은 송금과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결제를 포함하는데요. 작년 2020년도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의 약 71.9%를 차지하는 주력 사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금융은 아무래도 카카오뱅크가 주력으로 맡아서 하겠죠.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주력으로 하고 카카오뱅크는 금융을 주력으로 하겠구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2.1%였고 2019년도에는 16.1%였고 2020년도에도 16.6%였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폭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회사의 성장 과정도 볼 수 있는데요. 태동기는 2014년도부터 2016년도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9월 카카오 핀테크 사업부를 통해 간편 결제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2018년도는 성장기인데요. 2017년 2월 엔트그룹으로부터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2억 달러면 하나로 약 2천억 원이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엔트그룹은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중국의 핀테크 회사가 한국의 핀테크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죠. 이번에 상장이 중단된 바로 그 엔트그룹입니다. 엔트그룹은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알리페이는 알리바바의 전자결제 시스템이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와 페이를 합친 단어인 것처럼 알리페이도 알리바바와 페이를 합친 단어입니다. 11월 3일 뉴스 기사를 보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알리페이에 달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카카오입니다. 지분율 55%를 가지고 있었죠. 나머지 지분은 누가 들고 있을까? 바로 알리페이가 나머지 45%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5%는 카카오, 45%는 알리페이가 나눠서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 변동 내역을 보면요. 먼저 2017년 4월 3일에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로부터 물적 분할하여 신규 설립됩니다. 물적 분할이므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100% 들고 있죠. 2014년 4월에 카카오에서 주식회사 카카오페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분사하였다고 하죠. 분사해서 상장하는 패턴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물적 분할한 뒤 IPO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2017년 6월 13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대상은 아까 본 바로 그 알리페이죠. 그 결과 카카오의 지분율은 60%로 내려오게 되고 나머지 40%는 알리페이가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근 2021년 4월 14일에도 또 한 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는 55%의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45%는 알리페이가 가지게 된 겁니다.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는 엔티그룹 소속입니다. 그리고 엔트그룹은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중국의 알리바바가 카카오페이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카카오페이는 상장하게 됩니다. 유통 물량이 전체 상장 주식수의 34.7%인데요. 이 중 2대 주주인 알리페이가 유통가능 주식의 82.1%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량을 알리페이가 들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알리페이가 던지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알리페이가 안 던지면 주가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